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구글 I/O를 보고 느낀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결국 뭐 기승전, 참 테슬라가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테슬라가 되겠죠. 근데 구글 I/O를 보면서 인공지능의 좀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놈의 트위터 진짜 머스크 상대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해 보니까 지금 그 본 문제, 페이크 어카운트 문제로 이제 딜을 깨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뭐 $1빌리언만 내고 이제 백업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소송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2빌리언에 달할 거라는 기사도 있고요. 실제로 머스크도 아직은 커밋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레버리지로 돈을 깎으려는, 어차피 지금 트위터를 그 가격에 사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든 머스크를 이제 반대로 트위터가 달래서 이제 넘겨야 되는, 그래서 좀 가격이 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페이크 어카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한 것이 이제 NDA 공개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트위터 측에서 이제 고소를 약간 밀어붙이는, 익히 알려진 거랑 다르죠. 어차피 소셜 플랫폼에선 그런 문제는 다 있다고 익히 알려진 건데 머스크가 그걸 핑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트위터는 그걸 공개하면 안 됐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냥 돈 문제, 역시 가격을 낮추려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 상황이 보면 너무 비싸죠. 그런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건데 그냥 핑계일 뿐, 서로 본심은 뭔지 양쪽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뭐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구글 I/O입니다. 구글 I/O는 항상 환상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점점 이것에 대한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요? 주목도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AR 글래스, 시연하는 영상만 보면은 그냥 눈 돌아갑니다. 전에는 전화 통화하는 거였죠. 그냥 AI가 그냥 불특정, 이런 뭐 머리를 깎는다라든지 레스토랑에 전화해서 그냥 뭐 이게 사람인 척 예약을 받거나 한다라든지 무시무시한 기능들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그거 보여준 지 꽤 됐는데 구글은 참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시도를 하는데 성공한 이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번 AR 글래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사실 나왔던 거죠. 옛날에는 좀 더 투박했습니다. 여기 좀 카메라도 달리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를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문제들,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음성에 집중하고 정보를 이제 사용자한테 더 보여주는 측에서 좀 발전했다고 보여지는데, 실시간 통역기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이 이제 아주 글래스에 이제 살짝 예쁘게 띄어지는, 실시간으로 정말 빨리빨리 이제 소통이 되는, 같은 중국인인데도 다양한 문화권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3D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으로 보지만 좀 더 현실감이 있게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또 범용성,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범용성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툴킷을 이제 제공한다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구글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좀 더 가다듬어지긴 했는데 자꾸 AI를 범용적으로 이제 쓰려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우리 생활을 확실히 바꿔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사들들 다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멋지게 보여줬는데 상품성화된 게 참 극히 적다라는 겁니다. 구글의 문제가. 이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우리가 현재 인공지능이 처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통하는 것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음성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오가겠습니까? 사실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대화할 때 음성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불과 우리가 전체 오가는 정보량의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이게 좀 정보가 잘못 전달된다라든지,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화면상의 참고 자료를 해서
사실 저도 이런 거를 하게 된 게 이제 아버지랑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전화로만 통화하면은 정보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페이스타임을 더 활발히 이용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하게 돼서 이런 부가 설명을 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것에서 사실 출발하긴 했거든요. 이제는 더 실감난 페이스타임을 이제 구글이 제공할 수도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바로 전에 얘기했듯이 구글이 이런 걸 상품화 하는데 영 지금 별 좋은 성과를 못 내서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는 어느 한 일부분이 아니라 사람은 포괄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MIT 테크놀로지 리뷰나 이런 데서도 얘기했듯이 아직 AI가 2년, 이거 벌써 꽤 된 논문이죠. 꽤 된 이야기인데 아직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커즈 앤 에펙트를 인식하는 게 너무 더딥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트랜스퍼 러닝에 딥러닝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실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완전 다른 거에도 인간은 쉽게 트랜스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배운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혀 생뚱맞게 계속 적용을 해나가는 거죠. 제가 쓰는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과학기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뭐 이상한 데까지 다 이걸 하는데 포괄적인 인과관계를 할 수 있는데 AI는 아직 택도 없다라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어떤 구름이 여기 비유 같은 거 보면 이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리는 데는 이게 확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통계적으로는 알지만 사실 그게 구름이 있다고 해서 비가 내린다라는 거를 인식하지는 않죠.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름의 종류나 구름의 생성, 구름이 어떻게 몇 퍼센트로 있으면 비가 어느 정도 내리겠다라는 거는 그건 통계적으로 얘들이 학습해서 알지만 구름 자체가 비를 내리게 하는 사실을 알기에는 아직은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현실적인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AI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트릭과 모델 센트릭이죠. 근데 answer is clear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델을 바꿔서 AI를 이제 증진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죠, 여전히 데이터.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엄청난 강점을 갖는데 이런 앞선 구글이 보여주는 범용적인 AI들은 데이터를 아주 잘 정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AI 스타트업들이 상황이 안 좋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별로 성과가 좋지 않고 실제 학계에서도 이제는 어떤 정말 가시적인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많은 양의 질 좋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바꿔서는 뭐 1%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좀 과장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이쁘게 정제하냐가 계속된 키라는 거죠. 이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개발자들의 좀 몸값들이 좀 쿨링 오프 될 확률이 좀 있긴 합니다. 좀 더 현업에 계신 분들의 지식을 어떻게 녹여내는 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양질로 잘 정제해서 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큰데 그러면 모델을 이걸 다룰 수 있는 AI 그 몸값이 엄청 컸는데 이제 계속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성과가 안 내니까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근데 현업에 계신 분들도 프로그래밍을 조금 알면은 이제 몸값이 뛸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그리고 AI 코딩들이 이제 언어가 더 이제 좀 더 편하게 해주는 툴kit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업의 자신의 경험을 좀 더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AI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킨다면 자기 커리어를 더 확실히 올린다라고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모델에 기반해서 이제 단순 모델을 바꾸는 거는 한계에 도달했다. 현실의 데이터를 이게 말이 쉽지 근데 많은 분들이 구독자님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쌓으면 다 된다는 거 자율주행. 근데 그게 더럽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예로 구글이 이거 2018년 기사입니다. 이게 옛날 I.O.죠. 옛날 I.O.를 보면은 구글이 참 정말 멋있는 거, 참 환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잘 된 게 지극히 드뭅니다. 이거 눈을 봐가지고 레티나 이미지를 봐가지고 다이아베릭 레티노패시를 이제 검출하는 건데 이거 데이터 만들려고 몇 년간 수년간 비싼 의사들을 본업을 셧다운 시키고
의사들 다 몇백 명 모아다가 이거 이미지 태깅하는 데만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수백억을 때려 넣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이렇게 트레이닝 된 게 조고에만 작동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얻은 데이터들, 이런 쪽으로 학습한 것들을 AI가 스스로 다른 암을 검출한다라든지 다른 병명들을 검출하는데 확장되길 원했을 겁니다, 구글은. 근데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아주 한정적인, 그리고 결국 이 연구를 해서 얻은 결과는 정말로 이 질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거 얼마나 잘, 이런 아직도 레티나 이미지를 정말 선명하게 찍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환자의 병명을 제대로 알아내는데 더 기여를 많이 한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더 뛰어난 모델은 이미 다 개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더 퀀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점핑을 하던가, 아니면은 기존의 데이터를 정말로 테일러링을 진짜 잘해야 된다. 그게 그냥 데이터 쌓으면 되지라고 우리는 너무 지겹게 들었지만, 실상 그 세밀함을 파고들면은 여전히 무지무지 어렵다라는 것과, 여전히, 왜냐하면 이게 중노동이 들어가거든요. 데이터 센트릭은 여전히 사람이 들어가서 태깅도 해야 되고,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여전히 그 작업을 2022년에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더 개선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기존의 깨끗한 데이터를 그냥 코드로 모델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이걸 집중했지만, 이제 파먹을 거를 대충 다 파먹었다라는 게 결론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구글이 오픈하지 않습니까? 이런 툴킷을 뭐 서포트 한다든지 오픈 소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혼자 하다가 안 돼서 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깠을 때 기술을 공짜로 얻는다는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이렇게 오픈함으로써 기술 트렌드를 자기가 리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기존의 어떤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구글이 만들어 놓은 거 베이스로 가게 되면은 구글이 인재를 더 뽑기도 편하게 되고, 왜 대학에 미국의 많은 소프트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저가의 프로그램을 뿌리겠습니까? 거기에 트레이닝 되면은 그게 결국 다 자기 인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주판을 튀기는 거죠. 수지타산을 맞춰보는 겁니다. 내가 이 기술을 공개했을 때 얻을 타격과, 아니면 차라리 플랫폼 이 시장성을 통해서 내가 리딩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인재를 입맛에 맞게 뽑는다라든지 흐름을 리딩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놀게 되면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저는 오픈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잘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잘 해보자. 근데 내가 하는 디렉션으로 라는 얘기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특히 이런 전에 댓글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쪽의 인기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하늘을 찌르는데, 그게 이제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로 일을 한다라든지 연봉이 높아서라기보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모델 센트릭 AI로 해먹는 건 거의 다 파먹었습니다. 현실은 실제로 정말 단순하지만 그거를 차근차근 실제 우리가 쓰려는 현업의 노하우와 경험을 어떻게 데이터화 할 건지 이쁘게, 그리고 얼마나 잘 정제할 건지, 여기는 완전 그리고 중노동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여전히 뭐 오토 라벨링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이 놀랍게도 투여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에 휘둘려서 진로를 뭐 선택한다라든지 바꾸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프로그램적으로 그러니까 좀 사고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언어를 짜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즐겨 하는지, 이제 그 본질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지, 단순히 연봉이 높다라든지 집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만 두드려서 코드를 바꿔서 내가 돈을 쉽게 벌겠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먹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의 AI는 여전히 사람이 잘 떠먹여줘야지 그나마 작동을 한다는 점. 근데 좀 비관적으로 제가 오늘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방법은 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지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든지 데이터도 어떻게 쌓으면 된다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만 가다듬으면 인간이 정말 기술적으로 퀀텀 점프를 할 준비는 차근차근 되어간다. 근데 그게 그렇게 순식간에 내일 모레 이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확실히 이제 가이드는 우리가 방향은 정해졌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 힘들게 한 발 한 발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는 밝지만
너무 그게 빨리 이게 AI가 도래해서 우리 삶을 막 바꿔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